뜨거운데 시원해. 독일 공영방송사의 PD 안나 존슨의 한국인의 여름나기에 대한 편견이 직접 경험 후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하늘에 해가 낮게 떠 있었고 공기가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피부에 감싸였어요. 오래된 아파트 문을 나서자마자 더위가 홍수처럼 몰려와 얼굴을 강타했죠. 셔츠는 등에 달라붙어 숨쉬기 힘들었고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마를 손으로 짚어보니 땀이 고여 짠맛이 났습니다. GDF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시원한 공기가 기다릴 줄 알았어요. 환풍구에서 차가운 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와 습기를 가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사무실이 밖보다도 더 푹푹했어요. 오래된 에어컨이 힘겹게 숨소리를 내며 단 한 모금의 시원한 공기도 제대로 뿜어내지 못했거든요. 저는 책상에 앉아 안경을 닫고 화면 가득 쌓인 시시한 기사 아이디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흥미롭지 않았고 하나같이 긴박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 끝없는 더위 앞에서 모든 생각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고민하던 중 편집장 클라우스가 의자 뒤로 기대어 서류 더미를 부채처럼 흔들었어요. 오늘도 땀 흘리셨네요? 하고 물었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 이야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서 이 더위를 잊게 할 그런 이야기요. 클라우스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어요. 무슨 생각인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저는 노트북을 열고 몇 주 전에 북마크에 둔 기사를 꺼냈습니다. 한국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아직도 믿기 힘든 전통이 있답니다. 화면에는 인삼과 찹쌀을 넣어 펄펄 끓는 닭국 한 그릇이 보였어요. 이게 삼계탕이에요. 기온이 35도를 넘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 뜨거운 국물을 먹고 시원하다고 말한대요. 클라우스가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어요. 가장 더운 날에 뜨거운 국을. 그거 좀 하고 잠시 말문이 막히는 듯 했죠. 제가 대신 이어서 말했습니다. 미친 짓 같죠? 클라우스가 킥킥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면 기가 막힌 발상일 수도 있겠군.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자동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울에 가보는 건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카메라에 담아보면 어떨까요? 클라우스가 부채를 내려놓고 말했죠. 독일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볼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이 볼 거예요. 그날 오후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서울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 요나스와 음향 담당 엘리제에게 통화했죠. 짐은 가볍게 싸세요. 이틀 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더위에 뜨거운 국. 진짜야? 요나스가 웃었습니다. 엘리제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진짜 대참사가 될 수도 있고 인생 작품이 될 수도 있겠네. 저는 전화를 꼭 쥔 손을 풀고 차가움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눈을 감으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프, 지하철 환풍구에서 흩어지는 서늘한 안개, 강가에서 웃음소리 가득한 사람들 모습이 머릿속에서 춤췄습니다. 눈앞에 스튜디오 조명이 반짝였고 제가 첫 숟갈을 맛보는 장면이 카메라로 클로즈업되는 상상도 했어요. 과연 제가 용기 낼 수 있을까? 더위가 저를 압도하기 전에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국 저는 설레는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의 끈적한 더위를 뒤로하고 여름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 속으로 뛰어들 날을 꿈꾸며요. 새벽이 되기 전 저는 호텔 자동문을 지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공항 셔틀버스에 올랐는데 가방이 덜컹거리며 활주로를 가로질러 비행기로 향했어요. 엔진이 시동 걸리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며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기내에는 이미 승객들이 자리를 잡고 웅성거림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죠. 비행기가 구름 아래를 지나갈 때 저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건물들과 고속도로, 강줄기가 황금빛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심장이 꽉 조여왔습니다. 베를린의 숨막히는 더위를 떠나 뜨거운 날.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시원해진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확인하러 왔다는 게 실감났죠. 기내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저는 더운 공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서늘함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멈춰섰죠. 확실히 다르죠? 엘리제가 속삭이며 작은 흰 김을 내뿜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디지털 온도계를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공기 흐름에 대보니 22.5시라고 떴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승객들이 재킷을 벗고 터미널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갔는데 한 걸음마다 놀라웠어요. 천장은 높고 하얀데 길게 뻗은 검은 통풍구가 줄지어 있었고 가느다란 LED 조명이 반짝이며 반질반질한 바닥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고장난 선풍기 대신 일정하게 이어지는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 끝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짐 찾는 곳에 도착해 저는 컨베이어 벨트 옆에 서서 공항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밖이 35도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하게 유지하시나요?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웃었어요. 저희는 연중 내내 22도를 유지합니다. 에너지 효율을 고려해 설계된 시스템이죠. 효율적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베를린의 낡은 에어컨은 소리만 우르르 내며 더위를 제대로 못 막았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게 손쉽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듯 했어요. 짐을 챙겨 나오며 저는 요나스와 엘리제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엘리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나, 지금 느끼는 걸 말해봐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저는 환영받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산 아래 들어선 것처럼 밖에 타는 듯한 태양으로부터 보호받는 느낌이었죠. 더위를 두려워하기보다 차분하고 안전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나스가 활짝 웃으며 말했죠. 그리고 아직 첫 삼계탕도 못 드셨잖아요. 저희는 도착장 한쪽이 보이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습관대로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고 유리병 옆자리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택시 불빛이 해뜨기 전 반짝였고 안에서는 커피가 김을 내뿜으며 제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뜨거움이 익숙하면서도 주위의 시원함과 대비되어 마음이 들떴죠. 커피를 홀짝이며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 될 거야.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까요? 시스템을 이끄는 힘은? 통풍구는 몇 개나 될까? 한 줄 한 줄이 한국 여름의 비밀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베를린에서는 의심만 가득했지만 지금은 경외심과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이 여정은 제 이야기를 넘어 더위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몰라요. 공항 안내방송이 부산행 비행기를 알리자 저는 잠시 시야를 넓혀 다른 도시들을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시원해진 곳들이 있겠죠. 저는 일어나 카메라를 든 요나스와 엘리제에게 말했어요.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세 사람은 활짝 웃으며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베를린 사무실의 낡은 에어컨은 신음소리만 내고 더위를 제대로 가르지 못했는데 여기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식혀주는 것 같았거든요. 수화물이 컨베이어 벨트 위로 빙글빙글 돌아 나왔습니다. 저는 트렁크를 집어들며 요나스와 엘리제를 바라봤어요. 이거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엘리제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나, 지금 느끼는 걸 말해주세요. 하고 다정하게 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저는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하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밖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우산 속으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더위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안전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요나스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아직 첫 삼계탕도 못 드셨잖아요. 저희는 도착장 한쪽이 훤히 보이는 작은 카페를 찾았습니다. 습관처럼 저는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고 유리병 옆자리에 앉았어요. 밖에서는 택시 불빛이 해뜨기 전 반짝거리고 있었고 제 손에 든 컵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습니다. 뜨거운 것이 익숙하면서도 주변의 시원함과 대조되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 될 거예요. 제 노트북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기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까? 이 시스템은 무엇으로 돌아가고 있지? 통풍구는 몇 개나 될까? 한 줄 한 줄이 한국 여름의 비밀을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베를린에서는 세상 미신 하나를 확인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겸손한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은 제 이야기를 넘어 더위를 바라보는 제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부산행 비행기를 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울을 넘어 다른 도시들이 떠올랐어요. 그곳들 역시 보이지 않는 시원함으로 가득하겠죠. 저는 일어나 카메라를 든 요나스와 엘리제에게 말했어요. 삼계탕 먹으러 갑시다. 세 사람은 활짝 웃으며 저와 함께 좁은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이 늘어선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 머리 위로 붉은 등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 매콤한 양념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죠. 가게 안에서는 에어컨이 조용히 여름 더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국만의 시원함이 또 한 번 느껴졌어요. 골목 모퉁이에 작은 나무집이 나타났습니다. 종일 오후 햇살에 호박색으로 빛나는 한지 등불이 매달려 있었고 손글씨로 큼직하게 삼계탕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정겹게 맞아주었어요. 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더위를 이기는 뜨거운 국물의 전설을 제 입술로 확인하게 해줄 장소였죠. 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또 한 번 시원한 바람이 저를 타고 얼굴에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내부는 연한 나무벽과 반질반질 광이 나는 마루, 긴 낮은 테이블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종이 창문을 통해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고 각 테이블 위에는 작은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며 에어컨 바람과 부드럽게 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 옆 방석에 앉았고 어느새 등에 달라붙던 셔츠가 사라져 뒷목이 시원해졌죠.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친절한 종업원이 저희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영어로 상냥하게 인사했어요. 삼계탕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네, 세 그릇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텅 빈 테이블이 어느새 가득한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용암 같은 김이 올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요나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엘리제는 킥킥 웃으며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떨리기도 했지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저는 여기서는 배워야 한다. 판단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되뇌었죠. 잠시 후 종업원이 펄펄 끓는 삼계탕 세 그릇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김은 마치 은빛뱀이 올라오듯 구불구불 피어올랐어요. 그릇마다 찹쌀인 산마늘 대추로 속을 채운 어린 닭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었고 국물은 우윳빛이었으며 파송송 썰어 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김이 춤추는 사이 저도 그릇 속 반짝이는 국물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죠. 눈이 동그랗고 이마에는 땀이 송송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 손잡이를 살짝 들었어요. 놀랍게도 뜨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릇이 안전하게 디자인된 모양이었죠.
종업원이 작은 수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눈을 감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또각또각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 국물을 입에 넣자 따뜻하면서도 진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와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혀끝이 얼얼해지면서 동시에 머리 위 선풍기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순간 그 차가움이 마법처럼 느껴졌죠. 작은 닭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살은 부드러워 뼈에서 쉽게 떨어졌어요. 소금과 후추를 살짝 찍어 맛보니 부드럽고 깊은 맛이 속을 다독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요나스는 제 반응을 카메라에 담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설명해 보세요. 저는 꿀꺽 삼키고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이스크림 가게 안에서 따뜻한 이불에 감싸인 느낌이에요. 엘리제는 반짝이는 눈으로 노트를 적었습니다. 종업원이 김치와 깍두기가 담긴 작은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매운맛을 더하고 싶으시면 곁들여 드세요. 하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김치 한 점을 집어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톡 쏘는 새콤함에 눈을 깜빡였지만 이마에 맺힌 땀이 오히려 활력을 주는 느낌이었죠. 뜨거운 국물이 저를 활짝 열어주고 시원한 바람이 닫아주는 이 조합이 제 몸에 균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땀을 닦으며 조용히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국자에 국물을 떠먹으며 김이 코끝을 간지리자 깔깔 웃었고 노부부는 손을 꼭 잡고 나눠 먹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이건 어리석거나 원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태양과 마주하는 작은 의식이었어요. 그릇을 다 비우자 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피부는 시원해지고 머릿속이 맑아졌죠.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요나스에게 속삭였습니다. 더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한 뒤 속에서부터 시키는 거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일어서자 종업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답했죠. 여행 잘하세요.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노트를 꼭 움켜쥐고 밑줄 그으며 적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시원한 공기, 완벽한 여름 계획. 그 순간 이 이야기가 제 여름을 넘어 세상의 더위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호기심과 함께 삼계탕 집을 나섰습니다. 요나스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지하철 타러 가야죠. 저는 그를 따라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죠. 바깥에는 7월의 태양이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 다다르자 부드러운 시원함이 부드러운 베개처럼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계단은 넓고 깨끗했으며 발걸음을 뗄 때마다 가을 바람처럼 상쾌했어요. 젖었던 셔츠가 어느새 마른 듯 기분 좋게 밝아졌죠. 에스컬레이터 위에 올라 숨을 크게 들이마시자 청량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저는 밝은 조명 아래 반짝이는 타일 플랫폼에 발을 디뎠습니다. 플랫폼 천장에는 은빛 리본처럼 가느다란 통풍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부드러운 차가운 바람이 줄줄이 퍼져나왔죠. 작은 디지털 화면에는 시간이랑 온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3시. 눈을 깜빡였어요. 23 도라니. 밖에 아스팔트가 달아오른 도시 한가운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숨죽인 안내방송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죠. 다음 열차 강남 방면 2분 후 도착합니다. 요나스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엘리제는 마이크 위치를 조절했습니다. 저는 심호흡하며 속삭였어요. 열차 안도 이렇게 시원할까요? 조명이 어두워지면서 선로가 흐릿해지더니 곧 한 줄기. 시원한 바람과 함께 전조등 불빛이 플랫폼을 가로질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 공기가 몸을 감싸는 순간 이곳 역시 마치 얼음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차 안에는 문 위쪽마다 작은 에어컨 통풍구가 달려 있었어요. 제 칸만 해도 6개가 있었고 각 통풍구마다 얼음장 같은 바람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손잡이도 차갑게 느껴졌고 플라스틱으로 된 좌석은 매끈했지만 옷에 달라붙지 않아 편했어요. 칸 안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간혹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분빔이 전혀 거슬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조용히 시원함을 즐기고 싶었지만 저는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합니다. 창가 옆에 앉은 젊은 남성에게 말했어요. 그는 흰 셔츠에 남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고개를 들어 깜짝 놀란 듯 하면서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여기 정말 시원하네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좋은 통풍이 중요해요. 우리 열차는 칸마다 에어컨이 8대씩 있어요. 8대요?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승강장도 마찬가지예요. 더운 바람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손에 든 디지털 온도계를 그의 좌석 아래 통풍구에 대봤습니다. 19시가 찍혔어요. 바깥이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섭씨 19도라니.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요나스는 온도계 화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속삭였어요. 이걸 베를린에 가져가면 아무도 믿지 못할 거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정거장 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자 칸이 한산해졌습니다. 저는 개방형 문 옆에 서서 찬 공기가 승강장으로 쏟아져 나가는 걸 느꼈어요. 열차는 천천히 멈추고 문이 닫힌 뒤 서서히 떠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건 미세한 진동 소리뿐이었죠. 엘리제가 마이크를 접으며 물었습니다. 모든 역이 일어나요? 그 남성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 모든 노선, 모든 역이 그래요. 여름에는 시원해야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베를린 사무실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고장난 에어컨 한 대만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여기는 이동하는 내내 편안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마법 같은 경험이었죠. 요나스와 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냉방 시스템, 땀 한 방울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기술의 손길이야말로 이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정류장에서 내리자 문이 딸깍하고 닫히며 내부의 시원한 공기를 그대로 가둬두었습니다. 저는 뒤돌아 유리문을 살짝 만지며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내 적었죠. 열차 안 19시, 승강장 23시 한국 지하철은 움직이는 냉장고다. 저는 요나스와 엘리제를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은 밖으로 나가볼까요? 밖의 공기를 어떤지 확인해야죠. 땅에 발을 디디며 더위를 준비했지만 잠시 그 얼음 터널의 기억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름 한가운데 특별한 시원함의 방울 같았어요. 지하철역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이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얼굴에 닿는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빛은 어딘가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요나스와 엘리제를 따라 바람에 살랑거리는 키 큰 풀들이 늘어선 넓은 길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리 위로는 슬며시 주황빛이 섞인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제가 편의점 앞에 줄 선 배달 라이더들을 가리켰죠. 그들은 큰 보온백을 메고 질주하며 사람들의 돗자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한 라이더가 다가와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뜨거운 치킨 박스를 전해주었어요. 배가 꼬르륵 거리자 요나스가 등을 쳤습니다. 치맥 준비됐나요? 하고 웃으며 말했죠. 치맥 치킨과 맥주의 합성어였어요. 여름 최고의 조합이죠. 저희는 빈자리를 찾아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석양이 금빛 물결을 일으켰고 부드러운 강바람이 웃음소리와 잔잔한 음악을 실어왔습니다. 평화로우면서도 생기가 넘쳤어요. 배달 라이더가 잠시 뒤 돌아와 노릇노릇 바삭한 치킨 2박스와 차가운 맥주 캔이 든 가방을 놓아주었습니다. 요나스가 캔을 따자 치익 소리가 작게 터졌죠. 맥주는 서걱서걱 기분 좋게 차가웠습니다. 제가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자 바삭한 소리가 손끝을 간지렸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고소하고 매콤한 양념이 입안 가득 찼고 뜨거운 기운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이어서 맥주를 벌컥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뜨거움이 사라졌죠. 눈을 감고 숨을 고르자 놀랍도록 상쾌한 기분이었어요. 엘리제가 제 표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첫 치맥은 어때요? 하면서요. 저는 치킨 조각을 흔들며 대답했어요. 이거 정말 최고예요. 더운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해요. 근처 식대들이 작은 스피커로 음악을 틀자 그 소리가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며 붉은 빛이 짙어졌고 사람들은 맥주잔을 부딪히며 환호성을 질렀죠. 강물이 목소리에 반짝이며 화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요나스에게 말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더 완벽해요. 함께 더위를 견디고 좋은 음식과 차가운 맥주를 나누는 게 진짜 여름 축제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모두 함께 즐기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앞서 만난 지하철과 역처럼 스마트한 냉방이 뒷받침된 덕분이기도 하고요. 제 마음속에는 삼계탕 집과 지하철 그리고 지금의 한강이 모두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한 곳도 과장되지 않았고 모두가 자연스럽게 시원함을 찾고 있었어요. 해가 거의 지고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자 길 따라 달린 정구장식 위에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강변은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었고 근처 분수에서는 물줄기가 노래를 따라 춤추었죠. 아이들은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맥주잔을 내려놓고 작은 통에 담긴 단무지를 집어 한 조각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함이 혀끝을 시원하게 흔들었어요. 풀밭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니 찻별들이 하나둘씩 반짝였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안나 엘리제가 낮게 부르더군요. 다음 일정 가야 해요. 저는 몸을 일으키며 풀을 털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더 음미하고 싶네요. 두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화 소리, 분수 물소리, 잔잔한 풀바람 소리가 체온을 부드럽게 식혀주었죠. 여름밤이 이토록 생생하고도 시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여름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저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차가운 바람이 맥박처럼 스며들어오는 순간 저는 마음껏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배달해준 오토바이가 떠나자 2박스의 바삭한 황금빛 치킨과 차가운 맥주 캔이 눈앞에 놓였어요. 요나스가 캔을 따자 치익 소리와 함께 작은 분수 같은 탄산 거품이 피어올랐습니다. 맥주는 서걱서걱 시원했고 결이 살아있는 냉기가 손끝까지 전달되었죠. 저는 치킨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바삭함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코끝에 가까이 가져가자 마늘과 고추의 향이 매콤하게 퍼졌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촉촉한 살코기가 부드럽게 씹혔고 튀김옷은 입 안가득 바삭거렸어요. 뜨거운 기운이 혀끝을 감싸자마자 맥주를 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뜨거움을 단숨에 밀어내며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이거 믿을 수 없네요 하고 숨을 내쉬었어요. 땀에 젖은 피부가 소름 돋듯 시원해지면서 살아있다는 기분이 확 들었거든요. 엘리제가 제 얼굴을 녹음하며 깔깔 웃었어요. 첫 치맥 맛이 어때요? 저는 치킨 조각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하고 말했죠.
더운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근처에 모여있던 10대들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노랫가락이 잔디밭을 타고 흐르자 해가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맥주캔을 맞부딪히며 환호했고 그 소리가 강 건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축제 같았어요. 저는 요나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엔 이상한 거 보러 온 줄 알았는데 이게 완전 이해돼요. 더위와 함께 어울리고 좋은 음식과 차가운 맥주를 나누며 뜨거운 밤을 축제로 만드는 거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 입 더 베어 물었죠. 이 모든 게 공동체 덕분이에요. 그리고 지하철과 역에서 봤던 똑똑한 냉방 시스템이 뒷받침된 덕분이고요. 저는 삼계탕 집과 지하철 플랫폼을 떠올렸습니다. 그곳들도 의외로 시원했죠. 이곳 한강 둔치에서는 강바람과 사람들의 활기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어디를 봐도 모두가 미소 짓고 여유로워 보였어요. 하늘이 주황빛에서 분홍빛으로 바뀌자 기둥 사이에 걸린 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강변은 부드러운 조명 아래 환하게 빛났죠. 작은 분수에서 뿜어나오는 물줄기가 색색 조명에 반사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아이들이 분수 사이를 뛰어다니며 소리쳤고 부모님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맥주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시고 곁에 있던 단무지를 한 점 집어 혀끝에 댔어요. 새콤한 식감이 혀를 온전히 사로잡으며 또 다른 시원함을 전해주었습니다. 풀밭에 기대 두 팔을 뻗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첫 별들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제 가슴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안나 엘리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제 슬슬 이동해야 해요. 저는 몸을 일으키며 셔츠에 붙은 풀을 털었죠. 알겠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조금 더 느끼고 싶어요. 눈을 감고 주변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 소리, 분수 물소리, 살랑이는 잔디 소리가 제 가슴을 살며시 식혀주었어요. 이 여름밤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장면이 될 것 같았습니다. 뜨거움과 시원함이 어우러지는 음식과 웃음,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완벽한 춤사위였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여름의 핵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해가 지고 마지막 빛이 도시 스카이라인을 넘어 사라지자 저는 호텔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리엔 걷는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남아 있었고 목에는 치킨과 맥주 맛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어요. 자동문을 통과하자 시원한 로비 공기가 친구처럼 반겨주었습니다. 객실로 올라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책상 위엔 흩어진 카메라 장비와 기록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제 이마를 대고 에어컨 바람을 느끼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땀으로 흠뻑 젖어 있던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자랑스러웠어요. 노트를 펼쳐 지난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인천공항 22시, 지하철 19시, 75시 삼계탕 23시 공기 시원함의 균형, 한강 바람 치맥 여름의 기쁨. 각 항목이 이 단순한 대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국은 뜨거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도 똑똑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식혀주었죠. 노트북을 켜고 베를린의 클라우스 편집장님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한국 여름 특집 업데이트. 클라우스 편집장님, 제가 발견한 이야기를 곧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태양 아래 가장 약해지는 순간을 가장 강한 힘으로 바꾸는 한국의 지혜를 담았습니다. 제목을 여름의 비밀 한국의 시원한 전략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나. 전송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편집장님이 동의하실까? 베를린에서는 제가 이상한 풍습을 조롱하려 했다가 이제는 찬양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러 나갔습니다. 다시금 그 부드러운 시원함을 느끼고 싶어서요. 휴대폰으로 짧은 영상을 찍으며 문이 열리는 매 정거장마다 웃음이 터졌습니다.
승객들은 마치 제가 도시의 특별 게스트인 것처럼 손을 흔들었어요. 호텔 로비 카페에서 요나스와 엘리제를 만났습니다. 벽은 반짝이는 흰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숨은 통풍구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흘러나왔습니다. 요나스가 출력해온 이메일을 흔들며 말했어요. 클라우스가 새 제목을 정말 좋아합니다. 전체 특집으로 가자고 하네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완벽해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한국의 시원한 비밀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이야기들을 위해. 엘리제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안나, 가장 놀라웠던 건 뭐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도전과 마주해야 진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운 날 뜨거운 국을 먹듯이. 그리고 작은 창의력이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 요나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온도 그 이상이에요. 공동체, 기술,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거죠. 저는 이 여정을 함께한 모든 사람들, 공항 직원, 삼계탕집 종업원, 지하철 승객, 한강 가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공기나 음식을 넘어 여름을 고통이 아닌 기쁨의 시간으로 만드는 개념을 보여주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멀리서 축제 음악이 들려왔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또 불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자 공기 속에 피어나는 꽃향기가 느껴졌어요. 다른 차원의 시원함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아래를 내려다보니 도시는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건물, 거리, 강변마다 숨겨진 여름의 비밀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이 교훈을 꼭 간직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짜 시원함은 도망이 아니라 도전을 마주하고 작은 지혜를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것.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저는 다시 돌아와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